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농가에 대한 방역 의식 대전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동 농가의 이제 특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이때까지 갖췄던 방역 인프라를 재정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 이제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환경부서와 멧돼지 그 개체수를 저감하는 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전략은 네 꼭지고요. 세부 전략으로 보시면 이제 그 방역 의식 대전환에는 3단계로 교육을 합니다. 지난 7월 4일날 저희들 시군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다음 곧 26일 정도에 양돈 협회를 통해서 농가들 교육을 또 하고, 그 다음 이제 저희들 점검하면서 요 2단계에 있지만 이 점검하면서 농가별로 1대1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에는 양돈 농가 관리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그 멧돼지가 발생되는 지역의 방역대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저희들이 20회 이상 방역대에 포함된 농가를 중점으로 해서 고 농가가 고빈도입니다. 20회 이상은 저희들은 한 42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10회 정도 방역대에 포함된 농가를 중빈도 농가를 구분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이하, 10회 이하는 저빈도 농가를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도 포함이 안 되고 일반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 자체 점검과 한돈협회에 협력을 받아서 다시 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는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서 농장에다가 저희들이 소독시설이라든지 8대 방역시설을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보면 한 2, 3년 지나서 이제 여기 시설을 재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시군에서 우리가 이제 버스 노선처럼 그 소독 노선을 그립니다. 차량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김천에 8대다 그러면 1, 2, 8호차까지 다 단계별로 1호차는 어느 읍면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 공동 거점 관리 소독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저희들이 정기나 수시로 특별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멧돼지가 농장에 인근에 오지 못하도록 기존 저희들은 뭐 계속 시행을 했지만 기피제, 멧돼지 기피제를 울타리에 달고, 또 이제 그 방역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 농가 그 울타리 주변에 한 2m 간격쯤 됩니다. 이렇게 기피제를 드론으로 또 살포를 하는 그렇게 이제 종합적인 긴급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지난주부터 실질적으로 요 단계별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이제 1단계는 붙어서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도단위. 그 다음에 이제 농가 관리에 대해서는 1차 점검을 지난주부터 여기 이제 고빈도 농가에 여기에 50%는 농림부하고 검역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남았는 거를 도하고 우리 이제 도에 있는 그 우리 저희들 부서, 가축방역부서, 축산정책과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인프라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이때까지 보면 발생했는 농가에 가보면 소독 미비라든지 외부 울타리가 이제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재정비해서 새로 지금 더 이상 경북에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긴급 방역을 저희들 수립을 했죠. 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다가 이렇게 시달됐고, 관련 협회, 관련 단체에다가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서라든지 SNS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책에 따라서 적극 좀 호응을 해주셔서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생 현황부터 오늘 그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에서, 야생 멧돼지에서, 그러니까 오늘 현재까지 이렇게 417건인데요. 저희 경북에서 992건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도는 사실 매일 이 멧돼지가 검출이 됩니다. 양성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방역 때 이렇게 포함되는 10km 이내에 방역 포함되는 농가를 저희 시군을 통해서 또 우리 휴대폰으로 SNS나 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지를 해드리고 특히 방역 때 포함된 농가에서는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출입구 소독이나 차단 방역, 그다음에 동사에 들어가실 때 이제 발판 소독죠. 그다음에 전실에 대한 소독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울타리 점검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 전국이 6건인데 미비사항이 거의 판박이고요. 우리 도내 네 군데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독 발판 소독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 출입구에 이제 그 소독 시설을 이제 차량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방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에 모돈사에서 자동사에 가는데 이 발판 소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관리하는 분이 손 소독을 안 한다든지 또 울타리가 미비해서 밑에 이렇게 훼손돼서 꼭 멧돼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멧돼지 서식지나 멧돼지 갖는 그 지역에서 논밭에서 있던 뭐 고양이라든지 뭐 쥐라든지 이 설치류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바이러스를 묻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이 농경지나 옆에 그 산에 갔다가 우리 그 돈사로 축사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라든지 차량 바퀴를 통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당분간이라도 우리 경북에 있는 농가 여러분들은 각별하게 이 소독하고 차단 방역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된 네. 동기와 돼지 기피제 효능이 네. 검증되는지 그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도가 이제 그 멧돼지 기피제를 처음 선택할 때는 사실은 19년도에 이제 좀 전에 인터뷰도 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9년부터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단에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강원도, 경기도 했는데 우리 뭐 태백산이나 소백산맥을 줄기가 이렇게 경계가 돼서 저희 도하고 거의 인접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없고 그러니까 유효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 거 차단 방법밖에 없어서 두 가지입니다. 소독하고 그다음에 차단할 수 있는 거는 멧돼지가 인근에 농장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검토할 때에도 5종류가 이렇게 검증이 돼서 우리 그 조달청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잘 아시지만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 조달청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그 제품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걸 이제 등록을 이제 안 해줍니다. 삭제를 합니다. 뭐 제가 알기로 한 7년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그 이후 되면 이제 이걸 이제 등록을 안 해주죠. 자동 삭제가 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건 이제 한 제품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한 3년, 약 한 3년 되겠네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긴급 방역비를 가지고 한 4천만 원, 3,500, 4천 정도 해서 매 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농가에 특히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건 멧돼지가 검출된 아프리카 열병이 검출된 그 지역에 10km에 있는 방역된 농가에 대해서 그 시군에 긴급히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농림부에서 긴급 방역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3억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기피할 수 있는 경광등하고 기피제를 사라고 시군에 저희들 지난주에 배부를 했고요. 그럼 이제 저희들 배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전 시군을 우리 도내 이제 뭐 22개 시군이죠. 이제 군위가 빠져나가서 하고 있고 군위부는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따로 이제 저희들 분리해서 이제 대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농림부에서 긴급 방역비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시군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과립으로 된 게 이렇게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 농장 주변에 그런 사업을 저희들은 문경이라든지 뭐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일부 시군에서 했는데 대대적으로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은 그거는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위에 뿌려놓으면 예전에 우리 생석회 뿌렸을 때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농경지나 하천에 흘러갈 수 있어서 이게 이제 100% 이제 그 환경에 아무 무해하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약품이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가 전체에서는 못하고 우심 지역에 이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그 검출이나 검색을 하죠. 멧돼지를 야간에 이제 적외선으로. 그러면 이제 분포도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환경부에서 분포도에서 우리 경북이 멧돼지가 가장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발생했는 요 안동, 예천, 그다음에 요 옆에 청송, 뭐 이렇게 이제 영천 논택이 돼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특별히 우리 도가 이제 발생이 빈발해서 저희 도에다가 전국에 있는 포획할 수 있는 개 있지 않습니까? 포획견을 8마리를 전국에 있는 걸 전부 경북에다 투입해서 포획을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제 멧돼지 수를 줄이는 밀도를 낮추는 그런 이제 개체수 조정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농장에 모두를 하는 차단 방향에 집중하는, 이렇게 이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질병이 예. 고온에 발생을 많이 합니까? 저온에 발생을 많이 합니까? 어, 언제까지 이게 계속 발병하는지? 예, 모든 바이러스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바이러스가 이제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AI 같으면 이제 겨울철, 그럼 작년에 한참 저희들이 유행했던 럼피 같은 경우는 여름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실은 4개를 다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하절기부터 겨울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매개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철새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데려오기 때문에 철새가 저희 나라에 오는 그러니까 이제 겨울 동절기고요.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럼피 같은 경우는 이 매개체가 모기나 흡혈곤충입니다. 파리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생한 여름철이었고요. 그다음에 AI는 예전에는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이게 동절기하고 봄에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지금 발생 동향 우리 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절기도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매개체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AS4 같이 이제 돼지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경우는 꼭 이제 그런 특정한 매개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 야생 돼 있는 설치류,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산에 가서 묻혀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왜 예전에 많이 발생하면 가을 되면 이제 단풍놀이라든지 우리가 수확을 많이 추수할 때 보면 이게 접촉 기회가 많겠죠. 논밭에 이제 멧돼지도 오고 사람이 거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을철에 겨울철에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개념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거의 무너졌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사시사철 이렇게 방역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이제 저희들 경기도, 강원도 발생하고 우리한테 오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멧돼지가 이렇게 생활 반경이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점점 남아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남쪽으로 경남이라든지 전북이나 전남 쪽으로 가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꼭 일치하지 않지만 경북은 저희들이 이렇게 산맥이 막혀서 많이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요 밑으로 경북을 통과하게 되면 산맥이 이렇게 많이 낮아서 더 빨리 이제 이렇게 남하되는 속도가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이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가의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 방송이라든지 저희들 보도 자료나 SNS 항상 당부드리는데, 결국은 이 행정에서는 도와드리는 거지 방역이나 차단이나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 여러분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자세로 특히 출입구에 대한 부분, 소독 시설 보면 차량 소독 부분이 이렇게 설치해 놓고 가동이 안 된 거나 고장이 돼서 소독약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 센서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정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우리 축산 쪽에서는 돈사 입구에 있는 발판 소독조, 그다음에 전실에 있는 소독조, 그다음에 손 소독제, 장화를 갈아 신으면 가장 좋은데 저희들 현재는 저는 거기까지도 이제 요구나 요청은 안 드립니다. 발판 소독자라도 제대로 설치해서 소독을 하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6농가가 전국에 발생한 6농가 가보면 다 똑같이 판박이로 발판 소독조가 없거나 있는데도 소독약이 없어서 말라서 먼지가 나오거나 그런 다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에 옆에 주위에 계곡이고, 옆에 이제 농경지가 있고, 옥수수밭이 있고, 아니면 이제 도토리 나무가 많다든지 이렇게
멧돼지가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농가에 보면 뭐 샘문이나 쪽문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건 좋은데 제발 그 쪽문이나 샘문 안쪽에 우리 농장 안쪽으로 발판 소독조를 이렇게 설치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이 예방이나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그 지금 저희들 8대 방역 시설 우리가 이제 긴급 방역 대책에도 수립돼 있지만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외부 울타리나 내부 울타리가 한 3년 됐기 때문에 좀 많이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바닥 쪽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나 보강을 하셔서 뭐 쥐라든지 야생 고양이든지 왜 그러냐면 얘들이 이제 우리가 돈사이 보면 항상 사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찌꺼가 있기 때문에 먹이를 찾으러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걸 해주시고 특히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요즘은 가능하면 같은 양돈 농가끼리는 모임을 이런 거 좀 자제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은 뭐 요즘 휴대폰에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뭐 영상 통화도 되시고 이러니까 좀 당분간 좀 자제를 해주시고 현재 지금 우리 동네에 4건이 발생해서 출하라든지 입식 이런 데 많이 제한을 받고 계세요. 그게 이제 좀 더 자꾸 발생이 숫자가 늘어지면 기간도 늘어지고 여러분들이 다니는데 더 불편하시니까 최대한 좀 이렇게 왕래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